안녕하세요. 정순영의 생쇼의 정순영입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김무성 대표에 대한 욕설 녹취록이 등장하면서 갈등이 폭발한 양상입니다. 지난 8일 채널A는 윤상현 의원이 전화통화에서 김무성 대표를 욕설과 함께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녹취록에서 윤상현 의원은 김무성이 죽여버려 XX 다 죽여 또 그래서 전화해서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XX부터 속간해서 공천에서 떨어뜨려버려 한 거야 라는 내용의 김무성 대표 컷오프를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27일 김 대표가 친박에서 살생부를 만들고 있다고 발언한 사실에 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은 이번 파문이 일자 김무성 대표께서 친박 핵심으로부터 현역 의원 40여 명의 물갈이 명단을 전달받았다는 말을 김 대표가 직접 했다는 뉴스를 접한 상태였다며 있지도 않은 일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알려져서 격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자신의 욕설 사실을 어느 방면으로 좀 인정을 했습니다. 또 윤 의원은 그 저녁 취중에 흥분한 상태여서 그런 억울함을 좀 토로했던 중 잘못된 말을 한 것 같다. 실언으로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학용 비서실장은 언론 보도를 접하고 내 귀를 의심할 지경이라면서 당대표에 대한 증오설인 욕설과 또 폭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또 이번에 발언을 한 윤상현 의원은 누구와 통화했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당 윤리위원회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징계를 내려서 일벌백계의 의지와 또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또 한 번의 시범 경기에서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박병호 선수는 9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5번 1루수로 선발 출전해 6회 말 수비에서 알렉스 스윙과 교체되기 직전까지 두 타석을 소화해냈습니다. 2회 초 첫 타석 상대인 선발 가벤 플로이드를 상대로 해서 92마일 패스트볼을 놓치지 않고 공략해 좌중간 담장을 넘기면서 시범 경기 두 번째 홈런을 기록해냈습니다. 5회에서는 선두 타자로 나와서 바뀐 투수 로베르토 에르난데스를 상대했지만 헛스윙 삼진으로 결국 물러나고 말았는데요. 미네소타는 4번 우익수로 선발 출전한 미겔 사노도 이 7회 스티브 델리바를 상대로 해서 2점 홈런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경기 후에 박병호는 예전과 페이스는 비슷했다라면서도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 있는 투수를 잘 알았지만 여기서는 새로운 투수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응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크다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피홈런을 복귀한 플로이드는 박병호의 스윙이 매우 좋았다라면서 박병호에 대한 평판은 익히 알고 있었다. 소문대로더라. 다음에 만나면 꼭 잡겠다라고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병호 선수는 MLB.com이 선정한 주목할 루키 5위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병호는 코리 시거, 바이런 벅스턴, 스티븐 마츠, 트레아 터너에 이어서 5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MLB.com은 박병호의 지난해 성적을 언급하면서 이런 비디오 게임 같은 성적을 메이저리그에서 내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미네소타는 그의 파워를 믿기 때문에 2,485만 달러라는 거금을 투자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박병호의 넥센 히어로즈 동료 출신이죠. 강정호가 KBO 리그 출신이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면서 박병호가 올해 20여 개의 홈런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롤 점검을 통해서 6.5 패치가 9일 업데이트 됐습니다. 8일 리그 오브 레전드 제작사이죠. 라이엇 게임즈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9일 서버 점검 그리고 업데이트에 대한 롤 점검을 안내를 했습니다.
롤 점검은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7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롤 점검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모든 게임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번 롤 점검에는 6.5 패치 업데이트와 함께 서버 안정화 작업이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6.5 패치에는 챔피언 밸런스 조정, 이 아이템 밸런스 변경, 또 신규 스킨 등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밸런스가 조정이 되는 챔피언은 헤카림, 자르반, 판테온, 레넥톤, 소라카, 또 우르곳, 바이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르반의 경우에 용의 일격의 사용, 마나가 감소했고요. 또 대격변은 마나 감소와 함께 대상뿐 아니라 원안의 모든 적이 이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아이템 소천사는 최대 체력이 30%로 대신 700체력 회복 또는 최대 체력의 30% 회복 중 제일 큰 수치가 적용이 됩니다. 또 6.5 패치로 신규 스킨, 죽음의 꽃 카직스, 또 신규 와이드 스킨이죠. 마법 공학 와드 등이 함께 등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3월 2주차 무료 롤 챔피언 로테이션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8일 공개된 롤 3월 1주차 챔피언 로테이션은 탱커 챔피언은 레오나, 블리치 크랭크, 쉔, 또 원거리 딜러 챔피언은 미스 포춘, 베인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사 챔피언은 쉬바나, 오공, 올라프, 암살자, 챔피언은 에코가 선정이 됐고요. 마법사 챔피언은 카시오페아가 있습니다. 이상의 여러 명의 롤 챔피언은 일주일간 게임 내에서 앞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유저들께서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결을 펼칠 이세돌 구단이 조금은 긴장해야 할 것 같다라고 살짝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8일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자신감은 있다라면서도 5대 0으로 승리하는 확률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살짝 물러섰습니다. 지금 현재 한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 열심히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이세돌 구단은 지난달 22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3대 2 정도가 아니라 한 판을 지느냐 마느냐 정도가 될 것 같다면서 오전 전승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결심을 다진 바가 있었습니다. 이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는 오늘 9일부터 5차례 반상 대결을 펼쳐서 승자는 상금 100만 달러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구글 자회사인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는 지난해 10월 유럽 챔피언 파누이 2단을 5대 0으로 이긴 바가 있습니다. 이날 이세돌 구단은 지난 기자회견에서는 알고리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라면서 아무래도 인간의 직관력과 또 감각을 인공지능이 따라오기는 무리가 아닐까 생각을 한다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사비스 CEO는 알파고만의 감정이 있다라면서 필요하지 않고 또 절대 겁먹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유리한 강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알파고의 약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테스트를 통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을 알고 있다라면서 이번 대국에서 그동안 알지 못한 약점을 파악하지 않을까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하사비스 CEO는 작년 10월 버전과 또 이번 버전은 다르다. 자가학습으로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생성했기 때문에 능력을 향상시켰다라고 자부심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물론 질 수도 있다. 하지만 바둑의 아름다움, 인간의 아름다움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두는 게 아니어서 또 바둑의 가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알파고와 그리고 이세돌 구단 누가 이길지도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정말 기계와 인간의 대결 어떤 아름다움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될지 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9일 임내현 의원을 공천 배제 대상자로 발표했습니다. 국민의당 현역 의원 중 첫 번째 공천 탈락 인사인 셈인데요. 국민의당은 공천 배제 심사를 현재 6명의 현역 의원이 출마하는 광주 지역에만 적용해서 한두 명을 공천 배제 대상자 명단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공천 배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난 6일 시행된 현장 면접을 전후로 해서 2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이날 통보한 건데요. 선거구도 재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9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시행 세칙에 시, 도 등 광역 대상으로 하위 20%를 컷오프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현역 의원이 6명인 광주는 컷오프 대상자가 1명이고 대상자는 임 의원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임 의원은 더민주 탈당 행렬 속에서 광주에서 두 번째로 국민의당에 합류하게 됐는데
안철수 공동대표와 함께 동행을 했지만 결국 컷오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임 의원은 최근 있었던 면접 과정에서 여기자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또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흘리기도 했었는데요. 임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남기자 3명, 여기자 4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성적인 표현이 담긴 농담을 해서 논란이 되자 바로 공식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임 의원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컷오프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백의종군할지 또 무소속 출마 등을 강행하게 될지 또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북구을은 임 의원 이외에도 최경환 이태림 예비후보가 공천 신청을 하고 현재 면접을 마친 상태인데요. 또 더민주에서는 이영석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과 이남재 전 전남도정 정무특보 또 양삼승 전 서울구의회 의장 비서실장 등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컷오프 대상자의 험지 출마 여부는 최고위원회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워쇼스키 남매가 워쇼스키 자매가 됐습니다. 앤디 워쇼스키 감독이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미국의 연예 매체인 버라이어티가 지난 8일 보도를 했는데요. 앤디 워쇼스키는 최근 성전환 수술을 받고 현재 릴리 워쇼스키라는 이름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앤디 워쇼스키는 공식적으로 내 이름은 릴리라면서 성전환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워쇼스키는 남자 형제였지만 먼저 라나 워쇼스키는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고 이후에 앤디까지 성전환 수술을 해서 형제에서 남매로 남매에서 다시 자매가 된 셈입니다. 워쇼스키 자매는 영화 매트릭스 시리즈와 스피드 레이서, 닌자 어쌔신 등으로 아주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는데 특히 지난 2014년 영화 주피터 어센딩에 배두나가 출연을 하면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명 감독 겸 제작자인 라나 워쇼스키가 극비 내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워쇼스키는 미드 센스8 시즌2의 로케이션과 촬영 논의차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쇼스키는 한국 땅을 밟자마자 센스8에 출연한 한국인 배우 배두나 이기찬과 21일 극비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조만간 한국에서 촬영에 들어갈 센스8의 내용을 사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배두나 이기찬 모두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 회화에 아주 능통하기 때문에 워쇼스키와의 대화에 불편함이 없어서 다른 통역 등의 인원은 합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센스8은 시즌1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8명의 사람들이 텔레파시로 연결돼서 폭력 성향까지 공개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렸습니다. 전편과 마찬가지로 배두나가 8명의 능력자들 중에 한 명으로 또 이기찬은 배두나의 남동생이자 악역으로 시즌을 이어갈 예정인데 미드 센스8의 시즌2는 올해 전세계 촬영과 편집 등 제작을 이미 마치고 2017년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총각 꽃미남 가수죠. 김원준 씨가 드디어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원준의 소속사 FE 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속사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원준이 4월 16일 오후 3시에 서울 대검찰청에서 14살 연하의 검사와 결혼한다라고 좋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예비 신부가 검찰청 소속 검사이기 때문에 자세한 신원을 밝히기 꺼려 하기도 했었는데요. 김원준과 예비 신부 이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알게 된 사이라고 합니다. 올해 초부터 서로에 대한 사랑에 대해 확신을 갖게 돼서 드디어 이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현재 두 사람은 상견례를 마친 상태로 양가 부모님의 바람대로 예식 역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원준의 소속사 측은 김원준 씨가 이 결혼하는 건 사실이라고 한다. 우리도 불과 얼마 전에 알았다라면서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얻게 된 김원준 씨에게 아낌없는 축하와 또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원준은 소속사를 통해서 늘 아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예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원준은 지난 1992년 1월에 데뷔를 했습니다. 모두 잠든 후에 쇼 등의 노래로 인기를 아주 크게 얻었었는데요. 지난해 정한종, 엄주혁과 함께 3인조 밴드 베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김원준의 결혼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김원준 씨가 이미 방송을 통해서 한 2차례나 가상 결혼 생활을 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원준은 지난 2011년 박소현과 함께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 김원준은 아주 남자다우면서도 배려심이 넘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또 지난해 역시 TV조선 애정통일 남남북녀에 출연하면서 다시 한번 가상 결혼 생활을 했었습니다. 과거 김원준은 올해 초였죠. MBC 에브리원 툰드라쇼 제작 발표에 나와서 가상 결혼을 이미 2번 경험을 했다. 결혼 생활이 어떤 건지는 조금 알 것 같다. 아마 진짜로 결혼을 하게 되면 잘 살 것 같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냥 평생 혼자 살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드디어 김원준 씨도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예비 신부와 함께 행복한 모습 방송을 통해 볼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